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제 실해석학 과목을 갖다가 같이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장태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해석학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과목 소개를 갖다가 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가 뭐 수학을 갖다가 전공하는 과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수학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과든지 간에 해석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과목을 꽤 많이 배웁니다. 일단 제가 기준을 이제 수학과를 갖다 기준으로 삼자면요. 이 해석학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해석학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실해석학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석학 개론, 뭐 아니면 기초해석학, 기본해석학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해석학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은 이 과목을 갖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쯤에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것보다 앞쪽에서 해석학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게 다변수 해석학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거랑 거의 틀리긴 틀립니다. 변수가 여러 개라는 것과 벡터라는 게 약간 틀리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좀 비슷하게 모양을 볼 수 있는 게 뭐 벡터 해석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벡터 해석학 쪽은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 계산을 하고 있는 미적분학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다변수를 이용을 한 뭐 미적분학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다변수 해석학 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쪽 해석학 개념을 갖다 이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때 배우는 내용들이 좀 더 추가돼가지고 그냥 이게 전공이 수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해석학 앞쪽에 여기에서는 변수가 여러 개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목적이 좀 있어가지고요. 복소수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복소 해석학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해석학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응용 과목이라고 해서 수치 해석학 정도가 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과목에 대한 뭐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라든지 그 과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이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갖다 가르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걸로 보자면은 뭐 거의 전부 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함수 해석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고요. 물론 해석학 과목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해석학자가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해석학이란 말이 보통 들어가서 쓰이게 되는 과목들만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갖다 해본 거고요. 보통 수학과 쪽에서 보자면은 이 해석학 개론이라는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목적이죠. 목적은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타인과 동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 엄밀성을 가져야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갖다가 처음 수학을 갖다 공부하는 1학년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게 되는 2학년 학생들한테 그걸 연습시키려고 하고요. 대상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할 거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서술을 할 거고 얘네들이 왜 엄밀성을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대상 자체가 미적분, 해석하니까 미적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미적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만적분에 해당합니다. 구분구적법이나 이런 것들로 이래가지고 시작이 되어졌었던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 해야지 되는지 그래야지 그 리만적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면서 그 뒤에 수학이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갖다가 그때 하고요. 보통 이제 공과 쪽에서 실해석학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가르치는 과목은 요 부분인 경우들이 많아요. 목적은 서술이라는 측면보다는 주어져 있는 다변수나 벡터나 아니면 수치 해석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수학적인 엄밀성을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이해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해석학 개론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요걸 갖다가
실해석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서들, 영어로 된 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요때 쓰는 거나 요때 쓰는 거나 둘 다 리얼 어널리시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만 요때는 앞쪽에 뭐 베이직이라든지 소개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쪽 실해석학 책 자체도 책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요, 보통은 요 앞쪽에 있는 해석학 개론 내용을 갖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 복수해석학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해석학 쪽에서 초점을 갖다가 매핑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즉 함수를 갖다가 혹은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이 녀석이 제대로 정의가 되어져 있고 서로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매핑을 다룰 수뿐이 없는 게 이놈의 복소수를 갖다가 다루려고 하면은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에다가 x 이렇게 해가지고 x가 실수라는 보장이 있으면은 이 녀석이 가는 녀석이 y값과 equal y 해가지고 얘가 1대1로 대응시키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소수로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서 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상태 내에서도 이런 매핑들이 이전과 동일하게끔 잘 맞아떨어지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었을 때 이 y값은 유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유일성을 가지게끔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함수와 함수 간의 관계 아니면 변수와 함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두 개짜리가 두 개, 페어인 게 페어인 걸로 가게 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다루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복수 해석학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되고요. 물론 대상이 복소수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는 동글동글하잖아요. 아니, 동글동글이 아니라 직선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실해석학이니까. 실수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비해 가지고 복소수가 평면상에서 펼쳐져 있는 녀석이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차이가 둘이 많이 나는데요. 이런 식으로 라인이 결정되어져 있는 거는 하나를 딱 끊고서 이 X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진행을 갖다 한다라고 하면은요, 가던 어느 쪽 한 방향으로만 쭉 흘러가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비해 가지고 이게 복수 평면이면 2차원이잖아요. 이제는 얘를 갖다 끊어가지고 양쪽을 단절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핑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복수 해석학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강의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한 요 실해석학은요. 자, 그런 매핑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추어져 있고 다 됐는데, 이쪽 해석학 우리가 기존에 다루고 있었던 이 리만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곳은 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 라인상에서 무언가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실수 라인은요, 완비성이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거리라는 개념으로서 노름이라는 게 둘 다 전개가 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개가 되어져 있는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수열이라든지 혹은 함수의 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공간의 성격과 동일하게 완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만적분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그 완비성이 좀 깨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좀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적분 체계들이 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녀석들을 갖다가 모아 놓고 보니까 스페이스들마다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함수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을 갖다가 구분을 지어가지고 함수 공간들을 갖다가 만들거나 오퍼레이터 공간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는 게 이제 실해석학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해석학에서 기본이 되는 거는 측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메저 세어리가 이제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실해석학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지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다루는 게 우선은 집합입니다. 집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개론, 복수해석학, 실해석학을 할 때 전부 다 한 번씩 다루게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제목이 실해석학이잖아요. 따라서 실수 체계가 어떤 건지,
우리 실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실수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자, 우리 인간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성질을 지녔고 아주 미묘한 존재가 있었을 때 얘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무얼로 구분을 할 거냐. 하다못해 자, 인간의 DNA랑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DNA가 다 틀려요. 그러면서 인간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DNA가 어디까지인지를 갖다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 시대마다 틀립니다. 생각외로. 아주 한 200년쯤 전으로 가보자면은 백인들은 흑인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노예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종 자체가 자기들과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종인데 그냥 말을 할 줄 안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대상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갖다가 정확히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갖다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할 때는요. 요 실수를 갖다가요. 대수적인 체계랑 실수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갖다가 만족하는 모든 집합들의 셋이라고 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끌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수 체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실수 체계가 나오면은 완비성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비성이라는 게 무언지를 갖다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들로서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완비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빠질 수 없는 게 컴팩트 셋이라는 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 뒤로 가가지고 거리 개념이나 길이 개념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칸토르 셋이라는 녀석을 갖다 대표적으로 등장을 시키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뒤쪽에 이야기를 갖다 끌고 나갈지를 갖다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실해석학이 위쪽에 있는 녀석이랑 구분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해석학 개론이란 리만적분에서 사용을 하던 측도가 있습니다. 길이 개념이요.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의 길이를 갖다가 길이로 봤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다르게 중간에 점들이 몇 개 빠져 있으면은 그냥 오픈 인터벌을 길이 개념으로 볼 때는 길이를 갖다 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0부터 1 사이에 있는 집합의 길이는 그냥 1에서 0을 갖다 빼준다라는 게 오픈셋을 이용을 한 길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0부터 1 사이에서 유리수만 싹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얼마로 봐야지 될까? 이런 것들은 앞쪽에 이제 리만적분 같은 거 할 때 길이 개념으로는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길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갖다가 할 거냐 해서 이제 보통 측도론이라고 하는 매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매저가 어떤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매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함수들 있죠. 그걸 갖다 가측 함수요. measurabl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가측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할 겁니다. 가측 함수가 어떤 거고 어떤 녀석들이 가측 함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가측 함수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녀석을 갖다 우리가 르베크 적분이라고 합니다. 르벡 적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쓸 때는 르벡이라고 안 쓰고요. 그 로마자 표기법대로 따르면 르베크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르벡 적분을 갖다 우리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의 적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적분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게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즉 이렇게 정의를 한 이 적분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죠. 적용이 되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 기본 정리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탐구를 하기 위해서 뭐 단조 증가 함수에 대해 가지고 르벡 적분이 어떻게 되고 뭐 그냥 함수들은 어떻게 되고 이걸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고요. 그것들을 갖다가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뭐 절대 연속이니 하는 연속을 갖다 좀 더 구분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미분이랑 적분 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할 거고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우리 첫 번째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여기까지 하면요. 적어도 여기랑
여기까지 포함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대략적인 이제 메저 시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실해석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실해석학을 갖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분을 갖다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길이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다루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함수들을 갖다가 적당히 잘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써먹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갖다가 다루지는 않고요. 반하의 공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반하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컴플리트 놈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완비성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뭐 매트릭스라고 봐도 되는데 어쨌든 노름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공간을 갖다가 반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하의 공간이 되는 여러 가지 함수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 스페이스 뭐 대표적으로 뭐 LP 스페이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LP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얘네들 성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 LP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통계학이라든지 제일 뭐 생각이 나는 게 통계학 쪽에서의 뭐 확률 밀도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룰 때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는 그게 제일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랑 연관관계를 갖다 좀 따질 수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 다루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7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될 거고요. 되도록이면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정리는 이제 증명을 갖다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지 않고서 그냥 뭐 요건 요렇게 뜻만 설명을 갖다가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정리들 중에서 보면은 증명 자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뭐고 저건 뭐다를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측면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끝까지 그런 방식으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처음에는 논리 체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걸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갖다가 좀 우리가 보려고 하면요. 좀 귀찮긴 하지만은 증명을 갖다 하나하나 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갖다 반복해서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정리를 갖다가 한 내용, 정리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 한 부분들을 갖다 좀 더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지만은 처음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증명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증명은요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증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자신하고 싶으면요 자기가 외우지 않고요 보지 않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증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들은 다음에 바로 써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두 시간쯤 있다가 명제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 자기가 써봐야지 돼요.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먹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연습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무척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테이션들이 있는데 그 노테이션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강의 노트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강의 노트에다가 제가 부분 필요할 때마다 좀 정리를 갖다가 해 놓긴 할 건데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이제 쓰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요. 처음에 개념 설명을 할 때는 노테이션을 갖다 좀 복잡하게 쓰다가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굳이 복잡하게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혹시 노테이션을 다르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바꿔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갖다 공부를 했으면은 이야기가 나올 만한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은 측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